자, 이제 세 번째 수간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슈퍼비전의 형태에 대해서 개인 슈퍼비전, 뭐 동료 슈퍼비전, 집단 슈퍼비전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집단 슈퍼비전에서의 특징, 뭐 그다음에 집단 슈퍼비전에서의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도감독론에서의 슈퍼비전을 하기 위한 집단 슈퍼비전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사업. 우리가 이제 사회사업, 소셜워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980년대, 5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려움, 6.25 전쟁 이후에 사회복지 현장,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사업들을, 사회적인 어떤 사업들,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분들이 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소셜 워크, 사회사업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미국에서는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복지사라는 말보다는 사회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학문적으로도 훨씬 더 정립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서 사회사업이란 말을 그냥 사회복지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이해에는 어떤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슈퍼비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은 어쨌든 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던 사회복지 실천 현장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천 현장에서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요보호자 또는 요구호자,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 집단들에게 법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사업이다, 사회복지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은 사회복지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많은 사회사업은 기관을 통해서 또는 이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구조들은 또 그리고 각자의 어떤 업무들은 조정되고 통합되고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통합되고 조정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제대로 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관의 어떤 관료적인 구조라든가 또 각자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필요한 경우에 통합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제 사회복지기관이 가지지 못한 서비스와 자원은 지역사회로부터 제공이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 다양한 외부 자원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네트워킹, 뭐 아니면 자원 연계,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제 기관 간의 어떤 네트워킹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 많은 그 사회복지기관에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분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들을 함께 지역사회로부터 받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지역사회로부터의 자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기관과 지역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또 지역사회 내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들을 하는 내내 지역사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은 당연하게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또 요즘 그거에 나와서 좀 더 발전해서 책무성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권리와 의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책임성을 갖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자원의 할당들을 위한 지도 감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 감독들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사회복지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 또는 막중하다 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가 사회복지기관도 기관의 업무도 지도 감독들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사회복지에 관한 어떤 사업들이 법적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이 잘 작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재정적인 부분들인데요.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경상비는 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죠. 물론 그 국가가 이제 지자체이기 때문에 뭐 국비도 얼마, 도비도 얼마, 시비도 얼마 뭐 이렇게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이 사회복지의 재원들은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세로 거의 모두 이루어지고 있죠. 조세가 거의 뭐 한 7, 80%를 넘게 차지를 하고요. 평균적으로 기관의 운영비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법정 전입금이라든가 법인에서의 전입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지역사회 많은 구성원들이 뭐 후원금을 낸다라든가 기부금을 낸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 재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또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또는 책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은 행정당국에 자신들의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를 위한 지도 감독들이 사회적으로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회복지자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아서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법적으로도 사회복지기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 감사를 받게 되고요. 또 특별히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기관의 어떤 문제점들이 보여진다라 그러면 특별 감사를 한다라든가 뭐 일상 감사를 한다라든가 뭐 지도 감독을 나간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행정당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또 행정당국에는 뭐 예를 들어 지자체도 될 수 있고요.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찰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준법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간혹 이제 그 매스컴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면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죠. 천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아이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 몇 번 들려서 또 그러한 아이를 다루는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들을 하거나 행정 감독들을 나가기도 했었고요. 또 모 사회복지 기관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라든가 영유아에 대한 학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기관의 어떤 조사라든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어떤 슈퍼비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지도 감독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사업과 슈퍼비전의 목적은요. 어쨌든 미국에서의 슈퍼비전과 이제 다른 어떤 외국의 어떤 기관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거기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좀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직종도 그렇겠습니다만, 많은 업무적인 스트레스라든가, 피로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기관의 평가를 하게 되면, 기관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관의 업무가 조정이 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또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그분들이 번아웃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정한 휴식과 또 적정한 업무의 이제 순환도 좀 많이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지도 감독에서는 좀 골고루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또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또 경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함께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에서의 슈퍼비전은 미국에서 슈퍼비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사업의 직업훈련 과정에서 발전되고 형성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슈퍼비전의 개념은 자기의 직업적 업무를 아직 완전히 책임지고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바로 초기 슈퍼비전의 개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의 교육적 관심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관심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비전은 동료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교육하고 행정적인 어떤 과정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실제로는 사회사업에 있어서의 전문화되는, 고도화되는 어떤 과정들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슈퍼비전은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나라도 2014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에 대한 것들이 교육 과정에서 필수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처음에 뭐 80시간, 120시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60시간까지 실습을 해야 되는 어떤 그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개념처럼 미국의 개념, 미국 슈퍼비전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로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경험을 쌓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슈퍼비전은 그 실습생들 아니면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그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전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지식이나 간접적인 경험들을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직접적인 실천 경험으로, 노하우로, 그리고 지식을 체득화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더 많은 전문가로서의 경험이나 지식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임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슈퍼바이저가 되셔서 그러한 과정들을 잘 조절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바로 슈퍼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슈퍼비전도 다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슈퍼비전의 개념도 동료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독하는 일. 이 감독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하고 교육적인 어떤 지원도 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 실천의 경험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사회사업의 전문화 병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라는 국가 자격을 갖추고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과정들처럼 뭐 윤리 현장도 있고요, 또 가치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선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의사나 간호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국가직 공무원분들이 또 이렇게 공무원 선서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제반 규정들, 가치 기준들, 윤리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러한 슈퍼비전을 통해서 체득화하고 그러한 과정들의 경험을 통해서 찾아오신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또는 그 서비스 서비스 보호자들에게 그런 제반 행정적인 서비스들을 합법적으로, 한목적적으로 필요에 맞도록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서 제공해주는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주에도 사회복지사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에게 아니면 어떤 그 욕구를 가지신 분들에게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동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의 사정을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찾아오고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찾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이 그렇게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전문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실천
기능들을 습득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슈퍼비전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독일 또는 네덜란드, 서구 유럽의 슈퍼비전인데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슈퍼비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슈퍼바이저의 도움으로 사회복지사가 이론적 지식의 면에서 자신의 결함을 인식하고 연속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도록 동기화한다 하는 거죠. 전문적인 어떤 이론과 지식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슈퍼비전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능력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면 이제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이론을 가지고 실천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통합적인 상식적인 방법인 거죠. 근데 저희가 만나고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은 일상의 이론만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구의 인구가 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똑같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얼굴이 뭐 황색 인종, 뭐 크게 3가지 인종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종 내에서도 다 다양하게 다르고요. 또 그분들이 살아가시는 환경이,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제각각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상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욕구에 맞춰, 니즈에 맞춰서, 또는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들의 응용과 개선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슈퍼비전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클라이언트와 실천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적 자아인식을 통해서 스스로 통제하도록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학기 공부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인행사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뭐 실천론, 뭐 지역사회복지론, 아니면 조사론,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실천론에서도 보시면, 실천론을 공부를 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천론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하나가 여기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와의 실천 관계에서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를 라포 관계를 형성을 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클라이언트의 감정적인 어떤 전이를 겪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본인이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일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퍼비전의 어떤 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일정 관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의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배우고 체득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슈퍼비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를 사회적 실천 영역 내에서 해결하는 능력들을,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슈퍼비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사회적 영역에서 진단적, 계획적으로 활동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정책론, 조사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능력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 바로 슈퍼비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서구 유럽의 슈퍼비전에 대한 어떤 지향점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슈퍼비전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슈퍼비전의 목표입니다.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슈퍼비전을 하려면 슈퍼바이저와 지도감독 초기에서부터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예비사회복지사와 전문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만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전문기관의 슈퍼바이저와 지도감독자와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가지는 목표와 청소년을 상담을 하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어떤 슈퍼비전의 목표는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혼 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어떤 피해를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도와드리는 어떤 기관에서의 슈퍼비전의 목표와 노인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실천하는 어떤 기관의 슈퍼비전의 목표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슈퍼비전의 과정에서 아주 필수적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을 할 때는 기관이,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공유한 비전이 어떤지, 또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 개별 단계와 평가 기준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관의 비전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또 기관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기관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잘 녹아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목표들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것들은 되게 서면 형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에 의해서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 즉 슈퍼바이지 선생님도 이 과정을, 이 슈퍼비전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가 그동안 바라던, 내가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비전과 또 기관의 비전과 또 나의 미래의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에 맞춰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올라갈 거야 하는 것들을 좀 정해서 서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명확히 진술되고 성취가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그런 목표들을 좀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과를 좀 명확히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 단계들을 좀 규정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절차까지도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저희가 실천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죠. 측정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목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슈퍼바이지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그 일을 하기 위한 의욕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방향성도 없이 목표도 없이 간다라 그러면 그것처럼 무의미한 일이 없죠. 우리가 많은 배들이 바다에 떠다닙니다만 나침반을 가지고 정확히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파도가 불든 바람이 불든 풍랑이 와도 자기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방향이 없으면 어느 순간 파도에 휩쓸리면서 부서지거나 목표를 잃게 되니까 목적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나침반으로 방향을 딱 잡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슈퍼비전의 학습 환경인데요. 어쨌든 그 슈퍼비전을 줄 때는 그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적인 슈퍼비전, 행정적인 슈퍼비전, 또 지도 감독들을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 체득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적인 어떤 환경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과정을 위한 어떤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좀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환경은 슈퍼바이즈를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지속적으로 동기화하기에 충분한가? 네.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즈 간의 이론적 혹은 철학적 불일치는 슈퍼바이즈의 동기를 유지하는 데 적당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선생님과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 간의 이론적인 어떤 그 개념들이 좀 같은 방향을, 예를 들어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은 사회복지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제 기관에 그 제가 맡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와 다른 철학적 사고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슈퍼바이저 선생님과 슈퍼바이저 간의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다른 어떤 그 관리 감독자로 바꿔주는 것도 기관의 상급자 또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도 슈퍼비전의 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슈퍼바이즈는 이 과정을, 슈퍼비전의 과정을 시작하고 임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가, 또 그러한 의욕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슈퍼바이즈는 이 과정을 통해서 향상되고 자신을 직업적인 성공이나 실패로부터 분리시키기에 충분한 개인의 성장, 또 자존감 또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슈퍼비전을 하기 위한 어떤 학습 환경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좀 잘 슬기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슈퍼비전을 이야기를 할 때 늘상 이야기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이선진 교수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셨을 건데요. 슈퍼비전을 하는 어떤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거의 기관의 리더나 중간 관리자 정도 되시죠. 이런 분들이 슈퍼바이즈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좋은 리더십으로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슈퍼비전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 참여적 리더십 아니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팔로워 리더십인 거죠. 그분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수업 과정에 또는 슈퍼비전의 과정에 동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슈퍼비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참여적 어떤 리더십 또는 참여적 의사결정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나 사회복지에서 행정에서는 참여적인 경영 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들을 오랫동안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강제적인 규율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급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동기부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직 내에서 아니면 슈퍼비전의 과정 내에서 균형 있게 좀 잘 녹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보통의 이제 그 리더십 중에서도 이제 전문적인 리더십 과정에서의 슈퍼비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회복지는 여러분들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슈퍼비전 과정을 받는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이런 슈퍼비전을 받는 것들은 바로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로부터 사회복지사의 어떤 리더십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도 함께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리더십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현장 실습 과정에서도 슈퍼비전의 과정을 좀 충분히 이해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전문적인 리더십에서는 애플의 이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시고 또 애플에서 만든 그 아이폰
스마트폰의 혁신을 일으켰던 분들이시죠. 그래서 뭐 지금도 흔히 이야기를 하죠. 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1%의 리더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적인 리더십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참여적인 어떤 리더십도 슈퍼비전을 주고 있는 슈퍼바이저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를 좀 잘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리더십과 슈퍼비전은 특정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리더십을 운영하는 것은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관원들과 함께 기관의 본래 목적들을 잘 달성하고 또 개개인의 목적들까지도 함께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슈퍼비전의 목적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의 슈퍼비전의 목적은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지식과 경험, 간접 경험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천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리더십과 슈퍼비전의 공통점이 바라는 바를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지도감독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여름방학 때에 현장 가셔서 그 현장 실습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에 한번 좀 공부하셨던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생각해 보신다라 그러면 기관에서 현장 실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수업은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슈퍼비전의 유형과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